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가난 관련 NDA 신청 운명의 시간이 이번 주 다가옵니다. 자, 오늘 항소제약은 4% 넘게 급등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직전의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흐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19%, 다우와 S&P 같은 경우도 0.07, 0.14% 강보합세 흐름이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27% 강세입니다. 유가는 좀 올라가고 있고요. 금값도 좀 상승세 흐름입니다. 결국 이제 미증시에서 이번 주도 이제 데트 리미트 딜, 결국 이제 부채 한도 인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폭 증액에서 계속 이제 협상을 하는 부분들, 공화당 측에서 이제 재정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줄이면서 증액하는 부분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뭐 조건 없이 늘어달라 이런 부분인데, 내년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매년 있는 거지만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이제 부채 한도 관련되는 부분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좀 타이틀이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월요일 흐름, 이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고점에서 피보나치 라인 50%까지 하락하면서 주도주들이 좀 상실되면서 최근에 이 자동차 관련되는 부품업체들, 그 다음에 개별주들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이 좀 빠른 어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5천원 넘게 매수를 해줍니다만,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중심으로 매도세를 했고요. 자, 기관들이 이제 양시장에서 일단 매수 관점을 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매수, 거래소에서는 매도했죠. 코스닥은 장중에 2% 넘게 좀 빠지다가 이제 밑꼬리가 좀 나오면서 800선도 부근까지 조금 이제 테스트하는 흐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1월 달부터 900선까지 2차전지 주도로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눌림목 가격대가 이 830선 정도인데, 이 부분들이 4월 말에 한번 했다가 이번 5월 달에 다시 지지가 안 되고 좀 살짝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 다음 자리가 이제 770선, 그 다음 자리가 이제 710선까지가 열리는데요. 이 770선까지 이제 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들어올려서 쌍바닥을 만드느냐, 요게 이제 지금 시장의 5월달에 이제 지수 흐름들을 코스닥 중심으로 지금 이제 변동성을 일으킨 어떤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 섹터인 2차전지가 이런 흐름들로 뭐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LNF라든지 포스코피처 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하단으로 좀 내려오면서 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이 이제 이런 부분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자동차 관련되는 현대차, 기아라든지 부품주들이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난 흐름으로 시장이 하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200개 넘게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한 2배 가까이 넘게 하락 종목군들이 좀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환율은 2원 50전 정도 올라서 1337원 정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자, HLB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좀 많이 기대했는데 결국은 윗꼬리 연봉으로 다시 내려갔고, 오늘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나름 이제 보합세니까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이 장중에 34,000원대 지지 흐름을 해주면서 윗꼬리는 이제 35,500원, 36,000원대가 살짝 좀 저항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3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34,000원은 이제 박스권 하단이죠. 박스권 상단이 4만원대고 중위값이 미디엄 값이 36,000원, 37,000원대, 요 가격이 잡혀야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중위값이 이제 저항대로 분봉상 흐름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다운 시켜서 빠르게 이제 35,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뒤에는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 박스권, 좁은 박스권 흐름을 하다가 이제 종가 부분에 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에는 또 이제 50원 정도 빠져서 34,950원 정도였고요.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공매도 매매 비중은 14%로 여전히 재료가 나오는 어떤 시기에도 공매도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은 매도, 기관들은 이제 매수 흐름이었고요. 자, 이 공매도와 연관될 수 있는 장중의 프로그램은 오히려 일단 매수권으로 들어오는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아침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가, 예. 그래서 거래량은 이제 그 금요일보다는 더 좀 줄였습니다. 예, 거래량이 좀 줄어져 있는 데서 공매도 비중이 좀 높았고요. 결국 이제 120일 영업일수로 6개월 동안에 본 어떤 차트 흐름에서 제가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점을 뚫어야 되고 이 우측으로 올라가는 이제 저점에 상향되는 어떤 이 추세에 관련되는 부분에 이게 지켜져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지금 라인에서는 추가 하락을 하면 안 되고요. 뭐 힙소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지금은 좀 재료가 나타나는 어떤 그 시기니까 이런 부분들도 없이 요 최소한 이 윗단에서 노는 어떤 흐름을 하면서 이 고점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수급 이슈가 지수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때 계속 이제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요. FDA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미국 시장이라는 게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가 자체가 유럽보다 한 2배 정도 많고요.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세 개 업종이 있죠. 예, IT 업종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업종이 강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제 강한 게 이제 미국의 어떤 산업에서 특징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R&D를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제약회사 중심의 어떤 이제 그 가격 정책을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타국가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보건 차원에서 이 가격을 좀 낮추는 어떤 입장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높였던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약가 인하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약가가 높은 편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뚫혀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상당히 이제 그 개발이라든지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의 어떤 상향이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허가의 어떤 이제 허들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국가에 어떤 진입하는 데도 상당히 이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공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HLB 리보세라님과 이 램시마에 쓰시는 이제 셀트리온 쪽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회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언했듯이 20일 전후로 그럼 이번 주 이제 주말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나올 수도 있고 주말 쪽에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FDA 항서제약과 마찬가지로 NDA 어떤 제출 계획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선 심사 지정을 위해서 이제 통상 10개월 일반 심사로 걸리는 보다 일정을 앞당겨 가지고 내년 1월에 빠르게 이제 허가 관련할 수 있는 프라이어티 리뷰 관련되는 부분들도 우선 심사 관련되는 신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제 FDA에다가 이제 신청하면 2개월 정도 있으면 이 부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5월달에 넣으면 7월달 정도에도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수한 삼성에 관련되는 OS 값이라든지 PFS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결과가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생명과학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구조가 신약을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R&D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적자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유증이라든지 해서 자본 이제 준비금들이 많이 좀 쌓여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결손금을 처리를 하는 게 있죠. 그걸 이제 결손 보전이라고 합니다. 이 결손금을 감소시킨다든지 아예 이제 소멸시키는 것들을 결손 보전이라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이익준비금이라든지 상법상 이 자본준비금, 그 자본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초과 이제 준비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면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이익이익금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보통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자본준비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 이걸 이제 주총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줄여 가지고 결손금을 충당해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무 상태를 견조해 하는데, 보통 이제 자본준비금이 많으면 이걸 가지고 무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결손금을 처리하는 어떤 흐름이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항상 이제 이 적자가 계속되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 이런 부분이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HLB도 이제 FA 인수 이후에 작년에 이제 이런 어떤 턴아웃을 했듯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에임을 인수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매출에 영향을 주면서 상당히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직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사업 부분 관련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재무 상태의 어떤 이 건전화에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적자인데, 이제 향후에는 이런 어떤 재무 상태를 견조해서 나중에 이제 리보세라님이 성공하게 되면 주주환원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번 IR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 장기적으로는 기대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항서제약의 이제 주가 흐름은 이제 5월달에 좀 주춤했는데요. 오늘 4% 넘게 나오면서 이번 주 항서 HLB와 마찬가지로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맘의 간암 관련된 NDA 어떤 기대감을 주가에 좀 반영하면서 4월달에 월봉상 양봉이었는데 5월달에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밑거리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와서 이번 주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도 이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공매도 관련되는 체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은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의 어떤 공매도 매매 비율이 좀 나왔고요. 5월 11일자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 잔고가 전일보다 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이 상한 관련되는 부분이 좀 나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또 체결이 상한보다 훨씬 좀 많으면서 여전히 공매도와 어떤 치열한 대결이 수급상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주 재료로서 주가의 흐름들을 반영할 수 있으려기 위해서 이 36,000원대, 37,000원대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 이번 주 재료를 반영해서 4만원대 넘어가는 흐름들을 나올지 여부가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이니까 이번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